자, 이번 회차부터는 게시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시판 목록 화면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템플릿 폴더에서 만들었던 화면에 기반이 되는, 화면에 조상벌이 되는 요 베이스 HTML 파일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부모로 해서 이걸 상속받아서 다른 HTML 파일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들어갈 목록 화면도 이거를 상속받는 걸로 하죠. 자, 일단은 보드에 보드의 템플릿에 보면은 지금 파일이 없는데요. 자, 요 베이스 HTML을 유저 폴더의 템플릿의 베이스 HTML을 보드의 템플릿에 복붙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자, 그리고 요 템플릿 폴더, 이제 유저 폴더는 쓸 일이 별로 없고요. 보드에서 게시판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보드에서만 작업을 주로 할 겁니다. 템플릿에 새 파일 하나 만들죠. 보드 리스트. 게시판 목록 화면입니다. 게시판 목록 화면. 자, 이 보드 리스트에 이제 HTML 파일을 넣을 건데요. 작성을 뭐 천천히 해도 좋겠지만 일단 임시 테스트 데이터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데이터만.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지금 웹서버는 가동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자, 임시 데이터로 하나 만들었고요. 앞서 봤던 요 베이스 HTML을 상속받은 다음에 부트스트랩 기능을 일단 쓸 수 있겠죠. 거기에 이런 식으로 간단한 테이블을 만들어서 임시 데이터를 넣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접속을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저로 들어가서 그 유저의 뭐 로그인이라든가 로그아웃이라든가 레지스트라든가 그렇게 URL을 들어갔었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앞으로는 이 보드라는 URL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럼 이 보드로 URL을 입력했을 때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보낼 것인가에 대한 처리를 우리가 또 지정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자, 같은 이름의 폴더가 있죠. 퍼스트 밑에 퍼스트, 거기에 있는 URLs 파일에 가서 자, 똑같은 식으로 추가를 좀 해주겠습니다. 여기다 할까요? 패스 보드라는 URL로 들어왔을 때에 include 보드 폴더에 있는 URLs 파일을 참고해라. 이렇게 작성을 하고 저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장을 해야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드에 가서 URLs가 없죠. 새로 추가해 주겠습니다. urls.python 파일. 자,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자, 이렇게 원래 그 유저에 있던 걸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URL 패턴스는 패스. 일단은 그 보드 URL로 들어온 상태에서 그 밑에 리스트로 들어왔을 때에 대한 처리를 뷰스에 있는 보드 리스트라는 함수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행해봤자 에러가 나는데 일단은 뷰스 파일에 보드 리스트가 없기 때문이죠. 예, 없어서 지금 실행해봤자 에러가 납니다. 보드 폴더에 있는 뷰스 파일에 가서 보드 리스트를 만들어 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저장하시고 자, 보드 리스트
어딨냐? 보드의 뷰스로 가보겠습니다. 보드의 뷰스인데요. 보드 리스트라는 함수가 필요했죠. 보드 리스트. 자, 이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에 우리가 리스트라고 URL을 입력했을 때에 이 뷰스에 있는 보드 리스트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뷰스로 가서 보드 리스트 함수 리퀘스트 추가받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함수만 아까 만든 이 보드리스트.html을 보드리스트 HTML 파일을 보여주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저장하시고 요것도 저장해야겠죠. 여기 아까 까만색 동그라미가 있었는데 그건 저장을 안 했다는 겁니다. 반드시 저장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죠. 보드에 리스트 하면은 사이트 웹서버가 꺼졌나? 웹서버가 꺼졌네요. 왜 웹서버가 꺼졌을지 모르겠지만, 자, 웹서버 다시 구동시키고 실행해보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데이터는 실제 게시판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임시로 보드리스트 HTML에 임시로 만든 그냥 테이블 태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근데 표가 게시판에 어떤 표 형태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 좀 추가를 좀 수정을 좀 해주겠습니다. 자, 보드리스트 HTML에 가서 자, 테이블 클래스의 값을 테이블이 아니라 테이블에 테이블 라이트 테이블 배경색을 밝게 하고요. t 헤드에서 요 클래스는 t 헤드 라이트 컬럼 이름 글자색을 밝게 하겠습니다. 폰트를 밝게 하는 거고요. 컬럼 이름에 대한 글자색, 그리고 여기 T 바디가 있죠. 여기에 폰트도 여기 폰트 색깔을 어둡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좀 더 글씨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목록 기능을 만들어 보죠. 여기 나올 목록 기능은 우리가 이제 게시판을 만들 때 뭐 게시물을 만들고 저장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저장을 했을 때 그 게시물에 대한 내용들이 이 게시판에 보여야 됩니다. 물론 그 게시물들은 당연히 DB에 테이블에 저장이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목록 화면에 게시물 내용들을 불러오려면은 무엇보다도 그 게시물이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을 일단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렇죠? 테이블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글을 작성할 때마다 그 테이블에 게시물들이 저장이 되고 목록 화면을 우리가 조회를 하면은 그 테이블에 있는 게시물 데이터를 불러와서 화면에 보여준다. 이게 일반적인 게시판의 형태죠. 자, 그럼 일단은 게시물 목록을 만들기 위해서 그 게시물을 저장할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드로 가보죠. 자, 보드고요. 모델스 파일로 가겠습니다. 자, 모델스고요. 보드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걸 테이블이라고 보면 된다 그랬죠. 타이틀은 모델스의 캐릭터 필드. 일단은 제목이 있어야겠죠. 제목. 사이트에 보여줄 내용은 제목. 그리고 게시물 내용 콘텐츠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텍스트 필드. 이게 좀 더
글자를 많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장문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그냥 텍스트 필드에 쓰는 것이 유용합니다. 글자 수를 지정할 필요 없어요. 거의 무한대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글자 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자. 이 글을 누가 썼는지 게시자. 이 게시자는 당연한 얘기지만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람은 당연히 그 사이트의 커뮤니티의 사용자겠죠. 근데 이 게시자는 당연히 뭐냐면은 그 현재 로그인해 있는 사용자 중에 한 명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게시글을 쓸 때도 당연히 로그인한 사람이어야 될 것이고, 게시물을 쓴 사람들의 목록도 당연히 그 사용자 목록에 그 유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유저에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처리가 다르게 필요한데요. 바로 포린키입니다. 포린키 다 아시죠? 데이터베이스에서 배웠던 그 외래키 뭐냐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유저 폴더에 유저라는 클래스를 가져와서 유저 폴더의 유저 클래스를 참조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 있는 데이터를 참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on delete 삭제가 될 때 같이 삭제가 되게 하겠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관리자인데 게시판에 있는 게시글을 하나 지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반대로 얘기했네요. 어떤 사용자를 지웠어요. 사용자가 탈퇴를 하거나 사용자를 우리가 관리자가 지웠어요. 그러면은 그 해당 사용자가 쓴 게시물도 같이 지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고요. 볼보스 작성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 일자 필요하겠죠. 레지스터 데이트 타임은 모델스 데이트 타임 필드 날짜와 시간 같이고요. 이거는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하겠습니다. auto now edit는 true. purpose name은 등록 시간.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게 이제 화면에 보여질 때에는 이거 안 쳤네요. 다른 것보다도 이거의 타이틀을 보여주게 할 거고요. 이제 실제로 테이블 이름은 줘야겠죠. 테이블 이름은 보드라고 짓고, 여기에 이게 관리자 페이지에서 보이지게 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가 되겠습니다. 자, 작성을 했고요. 이 모델에 저장된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죠. 자, 그래서 보드의 뷰스로 가서 좀 추가를 보드 리스트를 좀 수정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모델을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from models 파일에 가서 보드 클래스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가져와야겠죠. 보드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는 명령어입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보통 우리가 게시판은 최신글부터 보이잖아요. 최신글부터 오더 정렬을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id 이렇게 id로 하면은 그 보드라는 테이블에 우리가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 자동으로 id라는 컬럼이 생기고요. 그건 프라이머리 값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생겨요. 1번, 2번. 우리가 보드에 게시물을 넣을 때마다 id 값이 숫자 값으로 1번부터 생겨서 하나씩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최신글, 가장 뒤에 추가된 데이터부터 나오기를 원하잖아요. 역순으로 정렬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땐 요거를 붙여주면 됩니다. 역순 정렬. 디스크라이브라고 하죠. 디센딩이죠. 디센딩. 역순 정렬. 지금 이거 촬영하는 시간이 오후가 아니지. 밤 11시 반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졸린 상태라 말이 좀 헷갈리게 하는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거 보낼 때 게시판에 있는 내용, 여기에 있는 내용을, 코드에 있는 내용을 게시물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또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생각보다 이것도 S를 붙이는 게 맞겠네요. 왜냐면은 이 보드라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꺼내서 역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여기 싹 보내잖아요. 여기 넣었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이런 키와 함께 요 HTML에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작성한 게 그 내용이죠. 자, 그럼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좀 해보겠습니다. 모델을 만들었으니 마이그레이션을 해야겠죠. 저장을 꼭 하시고요. 웹서버를 종료한 다음에 python manage make migrations. 자, 마이그레이션 했고 이제 본격적인 마이그레이션 준비를 한 거고 마이그레이트를 했죠. 자, 지금 우리 다시 웹서버를 구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했냐요, 우리가? 아까는 보드리스트 HTML 파일에 이제 요 데이터를 보냈어요. 이 데이터를 보내는데 요 키와 함께 보냈죠. 그럼 HTML 파일은 요 키를 통해서 이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꺼내보죠. 보드리스트에 가서요. 헤드와 바디 사이에 넣겠습니다. 여기에 모즈를 넣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면요. 에러가 났네요. 오더 바이를 잘못 쓴 모양입니다. 한번 가보죠. 지금 글자가 좀 작아서 제가 좀 안 보인 걸 수도 있어요. 오타네요. 오더죠.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보이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쿼리 셋이 이렇게 나오죠? 현재 보드라는 테이블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겁니다. 빈 리스트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드민 기능을 이용해서 자, 이 관리자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면은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추가할 수가 없죠. 그래서 관리자 기능을 이용해서 관리자 모드에서 임시로 데이터를 좀 넣어서 조회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관리자를 좀 수정을 해야겠죠. 보드에 어드민으로 갑니다. 전에 했던 거니까 복붙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고 보드 어드민 클래스. 자, 보드의 기능을 이거 이렇게만 해도 되긴 되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보드 클래스의 내용을 정확히 말하면 이제 보드 클래스의 내용을 보드라는 앱 자체를 보드 클래스 다시 보드 클래스, 보드 데이터베이스, 보드 테이블의 내용을 관리자 페이지에서 관리자 페이지로 등록하겠다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변동이나 처리를 커스터마이징을 할 때는 요 보드 어드민이라는 클래스에 위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속성 중에 리스트 디스플레이라는 속성 우리가 전에도 써봤는데 뭐냐면은 화면에 어떤 걸 보여줄 거냐, 일단 타이틀만 보여주겠습니다. 타이틀만. 자,
자, 저장하시고요. 어드민 페이지로 에러가 났네요. 에러가 났습니다. 왜 에러가 났는지 볼까요? 웹서버를 껐다가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이유를 찾고 있을게요. 이유를 금방 찾았네요. 요 initpy에 이걸 누른다는 게 이걸 누른 거예요. 예, 이걸 누른다는 게 어드민에 써야 되는데 엉뚱한 데 쓴 거예요. 그쵸? initpy에 쓴 게 아닌데. 자, 이제 잘 되죠? 어드민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아이디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저는 어드민입니다. 자, 가서 게시글이라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설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게시글에 가서 게시글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은 테스트 첫 번째 게시글 테스트라고 찍고 테스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오는 데이터들은 당연히 우리가 아까 만든 보드 테이블, 보드 클래스에 있는 내용이고요. 작성자 보시면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보드 클래스를 만들 때 포린키 형태로서 유저 테이블과 연결을 시켜놨죠. 그래서 거기 있는 유저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유저에 대한 것이 자동으로 연결돼가지고 쫙 나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만 쓸 수 있어요. 그쵸? 하나 쓰겠습니다. ABCD 해가지고. 자, 세이브 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하나 더 추가. 자, 가서 보드의 리스트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게시글 테스트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네, 이거는 임시 데이터니까 뭐 당연히 엉터리고, 일단은 아까는 콜리스만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잘 꺼내가지고 여기다 심어줘야겠죠. 그 내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드 리스트로 가보죠. 자, 이 부분이 지금 임시 데이터였죠. 자, 이거 지우고요. 이제 자, 여기다가 이제 뭘 쓸 거냐면요, 일단은 보드 in 보즈 이렇게 해서 보즈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꺼낼 겁니다. 몇 개가 되든지 간에.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보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넣어줘야겠죠. 자, 보드가 꺼낼 것이고요. 자, 보드에서 아이디를 가져오자. 순번이 될 것이고요. 보드에서 타이틀 제목을 꺼내오자. 이게 뭐였죠? 게시자였죠. 보드에서 라이터를 꺼내오자. 자, 날짜 필요하죠? 보드에서 레지스터 DTTM 저장하고 엔드포. 자, 저장하시고요. 자, 그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해 보면은 아까 우리가 작성한 게시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다르게 나오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데이터가 잘 나오는 게 되고요. 이제 글쓰기 기능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거 버튼 눌러봤자 아무 동작도 안 해요. 예, 글쓰기 기능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쓰기 기능 하려면은 일단은 화면부터 만들어야겠죠. 화면은 보드 리스트 HTML을 복붙해서 요거를 복붙해서 얘 이름을 보드 라이트라고 짓고요. 이 내용을 근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보드 라이트 HTML을 만들었고요. 사실 기본 형태는 여러분들 글쓰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목 쓰고 내용 쓰고 버튼 하나예요. 보통 그렇죠. 그게 우리가 전에도 한번 봤던 로그인 화면과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로그인 기능을 좀 이용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보드 리스트 HTML 파일은요. 보드 라이트 화면이죠. 보드 라이트 글쓰기 화면은 어딨냐. 로그인 유저로 가서 거기 보면은 로그인 있죠. 자, 이 로그인의 폼 부분 있죠. 폼 부분. 자, 이 로그인 이런 건 됐고 딱 이 폼 부분. 이 부분을 가져와서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져와서 복사해서 물론 좀 수정을 할 겁니다. 이따가 보드라이트에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글쓰기만 쓱 가져와서 뭐 그럴 필요가 없네요. 이것도 이걸 그냥 글쓰기로 고치면 되겠죠. 글쓰기 고치면 되겠죠. 밑에 있는 것도 지워주시고요. 엔드 블록은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기 블록 컨텐츠 있어야 되고 지워졌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로그인 화면을 그대로 가져왔었죠. 자, 폼으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폼즈라는 걸 하나 만들겠습니다. 보드에요. 이제 또 유저는 갈 일이 없습니다. 보드에 폼즈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폼주고요. 보드 폼을 하나 만들죠. 폼즈의 폼. 자, 제목은 캐릭터 필드로 하고 값을 입력 안 했을 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줘야겠죠. 글쓰기 화면인데 제목과 내용이 다 입력이 되어야 되잖아요. 빠지면 안 되죠. 만약에 빠진 상태에서 글쓰기 버튼을 눌렀을 때는 에러 메시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에러 메시지는 required는 비었을 때 나오는 에러 메시지 종류고요.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고 맥스 랭스는 128 라벨은 제목. 자, 이렇게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컨텐츠도 똑같이 만들게요.
컨텐츠도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저장하시고요. 자, 이제 뷰스로 가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보드에 로그인 보드의 뷰스입니다. 일단은 필요한 기능 폼즈로 가서 거기 있는 보드 폼이라는 클래스 가져올 거고요. 보드 라이트라는 함수 써줘야겠죠. 보드 라이트 리퀘스트 폼을 하나 이제 저 클래스를 이용해서 폼을 생성하고요. 폼을 생성하고요. 보드 라이트라는 화면을 보여줄 건데 폼의 데이터를 같이 보내야겠죠. 키는 폼, 값은 폼. 이 폼은 실제 폼이죠. 이 뒤에 있는 폼은 실제 폼이 되겠습니다. 자, write라는 URL을 들어갔을 때 이 보드 write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해줘야겠죠. 자, 보드의 URL로 가서 똑같이 추가해 주겠습니다. 보드 리스트가 아니라 write로 갔을 때는 뷰에 뷰스에 있는 보드 write를 실행해라. 이거는 write를 했을 때에 대한 URL 처리가 되겠죠. 자, 미리 뷰를 집어넣겠습니다. 저장하시고요.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보드 라이트 또 웹서버가 다운된 모양입니다. 에러가 나네요. 렌더 딱 렌더가 아니죠? 어딥니까? 렌더 리턴이 잘못 썼네요. 이런 경우 종종 있죠. 오케이, 이제 문제 없습니다. 라이트 들어가 보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태그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태그를 좀 고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폼이 제대로 안 나왔죠. 태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수정을 좀 해주겠습니다. 자, 보드 라이트로 가세요. 자, 라벨은 뭐 문제될 게 없고요. 라벨은 문제될 게 없고 이거 좀 많이 고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가해 보겠습니다. 필드에 위젯 네임 이름을 가져오고요. 만약에 if equal이라고 있는데요. 필드의 이름이 콘텐츠라면은, 콘텐츠는 그 보드 테이블에 있는 그 콘텐츠 컬럼을 얘기하는 거죠. 콘텐츠라면은 텍스트 에어리어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게시글을 쓰는 화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름은 필드 네임 그리고 플레이스 홀더는 작아져서 하죠. 이렇게 네임은 이렇게 되고요. 잘라야죠. 이렇게 플레이스 홀더는 필드의 라벨로 이렇게 잡겠습니다. 텍스트 에어리어 만들었고요. 근데 만약에 콘텐츠가 아니다. 콘텐츠가 아니야.
콘텐츠가 아니면은 그때 얘는 이제 요것들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and if equals equal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네요. 좀 수정을 좀 가해보겠습니다. 자, 이유를 쓰였는데요. 뭐 이미 영상을 보시면서 저거 아닌데 라고 생각한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보드의 뷰스 파일에서 키 이름을 폼n이라고 적었어요. 제가 아까 졸려가지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근데 가져온 거는 요거 폼이잖아요. 예, 이름이 달라서 에러가 난 겁니다. 폼n이 아니라 폼이죠. 저장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네,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글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제 글쓰기 버튼을 눌렀을 때 저장 처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처리. 자, 뷰스 파일로 가보죠. 내용을 좀 추가해주면, 자, 글쓰기 버튼을 누르면은 저장을 시킨 다음에 다시 보드 리스트 화면으로 리다이렉트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리다이렉트 기능을 가져오고요. 현재 사용자가 글쓰기 버튼을 누른 건데요. 예, 현재 세션 중인, 세션 상태에 있는, 즉, 현재 로그인 상태인 게시글, 사용자가 지금 작성하는 게시글의 작성자가 되어야겠죠. 라이터가 되어야겠죠. 현재 로그인 된 사람이. 자,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유저 폴더의 모델스를 가져와서, 유저를 임포트 합니다. 유저 클래스를요. 자, 보드라이트를 좀 더 수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요청의 형식이 포스트 방식이다. 저 글쓰기 버튼 눌렀다는 거겠죠. 여기서는 그거밖에 없죠. 글쓰기 버튼 눌렀으면은 폼 보드 폼 리퀘스트의 포스트 자 하고 이제 폼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체크를 해야겠죠. 우리가 그 클린 함수를 안 썼는데 그냥 이렇게 쓰면은 그냥 자동으로 양쪽 필드에 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정도만 체크를 해줍니다. 그게 기본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유저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서 리퀘스트에 세션 get 유저 오타 난리 났네요. 오타 고쳐있습니다. 세션이죠. 자, 유저로 가서 현재 유저의 세션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현재 유저라는 키를 가지고 있는 세션 쿠키, 유저라는 쿠키 값을 가지고 있는 유저라는 쿠키를 이용해서 세션 값을 가져오고요. 현재 아이디죠. 그 아이디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유저의 오브젝트의 get pk는 유저 아이디인 것. 유저 아이디는 아이디 값이고 그건 유저 테이블의 기본 키로 설정이 되어 있죠. 자, 유저를 가져왔어요. 현재 사용자를 가져왔어요. 그럼 이제 보드를 만들어야겠죠. 보드를 하나 만들고요.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가 결국에는 하나의 테이블의 한 줄이 되는 겁니다. 보드의 타이틀 값은 폼에서
넘어온 값 중에 타이틀이라는 속성을 가진 값일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HTML에 입력한 데이터를 말하는 거죠. 타이틀, 그 중에서 타이틀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애한테 넘어온 거고, 보드의 컨텐츠는 똑같습니다. 컨텐츠 보드의 라이터는 현재 유저 뽑아놨죠. 그리고 보드 세이브 저장합니다. 저장이 되었으면 이제 리다이렉트 보드 리스트로 넘기고요. 자, 만약에 포스트 방식, 그러니까 버튼 눌러서 요 페이지를 연 게 아니라 그냥 URL로 넘어온 거라면은 그냥 폼 만들어서 보여주면 되죠. 아까처럼. 자, 저장하시고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글입니다. 두 번째 글이라고요. 이렇게 써보고 글쓰기 버튼을 누르면은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